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현장 간접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꺾을 수 없죠. 그죠? 마지막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 다른 고민을 해보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다른 생각, 다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사건들이 전부 같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사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갑시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방법을 좀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그냥 간단히 이해하게 되면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거죠. 이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빼고요. 어떤 공사를 3년에 걸쳐서 끝낼 수 있다. 하나의 프로젝트죠. 하나의 공사를. 그런데 예산 때문에 이것을 연간 단위로 나눠서 그 계약을 하고 다루자라고 하는 것이 이 장기계속공사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1년차 계약을 별도라고요. 이건 독립적인 계약입니다. 독립적인 계약이다. 그 다음에 돈이 또 마련되면 2년차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마련되면 3년차에서 끝내자. 이것이 장기계속공사의 취지입니다. 그 대법원은 1년차 별도의 계약이고 2년차 별도의 계약이고 3년차 별도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총 공사 금액이나 총 공사 기간, 3년 기간, 그 다음에 3년 동안에 투입될 공사비, 이것은 부기하는 거지 참고용이지 계약적 구속력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대법원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1년차 계약에서 어떤 공기현장 사유가 발생했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거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이 당해 계약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단 사고의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차, 3년차는 없는 걸로 보자. 없는 걸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기 연장이잖아요. 그죠? 공기 연장. 그리고 이제 공기 연장에 따른 이제 간접비를 우리가 청구하고 있는 건데, 이 간접비라고 하는 개념을 깨자. 다른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기 연장이 일단, 공기 연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공기 연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은 첫 번째, 공사 물량, 뭐 설계 변경, 포함해가지고요. 물량이 증가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가 늘어나겠죠. 뭐 우리가 단축공사, 공기 단축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공기 단축이라는 비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쨌든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 현장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작업 방해를 받았을 경우, 작업 방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현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머릿속에 넣어보자.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 작업을 방해받은 경우,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사비잖아요. 이 공사비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직접비,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공사비, 그 다음에 이익, 이렇게 나눠지죠. 그리고 이제 간접 공사비를 또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간접 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지사 관리비,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사 지사에서 발생하는 간접비, 이제 판매 관리비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자, 요걸 이해한 다음에 자, 당해 그 계약에서 1년 계약에서 일단 공사 물량이 늘어났다. 여기 이게 이제 공사 어떤 특징 작업에 공사 물량이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이 공사 물량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요 뒤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게 3년짜리 공사면 이 3년 이 뒤에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인정 안 한다니까 이익을 따져야 되는 거고. 자, 요것도 1년 차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필요 없어지죠? 그죠? 자, 이러한 전제로 여러분들 고민해보자. 자, 공사 물량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뒤는 못 일래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끝나니까. 1년차 예산 가지고 여기서 끝나니까. 못 일래요. 그렇게 되면 뭐 작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사건에 따라서 달리 발생할 건데, 자, 그냥 이렇게만 보자. 단순하게. 그러면 작업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이 공사 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 어떻게 됐냐면 증가 물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받으면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단가가 내가 원하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은 겁니다. 보상 받은 거예요. 간접비. 예를 들면 공사 물량이 증가 되는 경우에 이 단가가 간접비를 충분하게 커버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우리가 클레임 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접근해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작업 방해가 일어난다. 이 작업 방해가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영어로 이것은 디스럽션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디스럽션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생산성이 작업 효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속도대로 못 가고 나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큰 클레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작업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굴착이라고 하는 작업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굴착이라는 작업을 하려게 되면 어떠한 자원들이 들어갑니까? 굴삭기, 그 다음에 뭐 작업 인부. 자, 이렇게 두 개만 들어간다고 합시다. 작업 인부 두 개만 들어간다. 원래 이 작업 방해가 없었다고 하게 되면 이 굴삭기를 가지고 하루에 1000 큐빅미터 per day를 생산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이렇게 상상하고 계약을 했었다. 그런데 작업 방해가 일어남으로써 1000을 못 가고 이것이 800 큐빅미터 per day로 떨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이 굴삭기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어요. 같은 기간 내에 현장에 있었어요. 굴삭기 있었다면 원가는 같은 원가가 들어간다. 1000을 하건 800을 하건 같은 원가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같은 원가가 들어가는데 매출 기성이죠. 기성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000을 받아야 이 굴삭기의 원가를 내가 충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 80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200만큼의 굴삭기 비용을 내가 보상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비를 저하에 대한 클레임은요, 엄청난 클레임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직접비를 다루는 겁니다. 직접비, 간접비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개 현장에 따른 간접비, 이게 등식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작업방해 발생했을 때 간접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생기죠. 예를 들면 간접공사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원 인건비거든요. 직원 인건비. 직원 10명 투입했다.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예상한 매출 1000이라고 되면 1000을 가지고 직원 1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1000이 작업방해기 때문에 8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투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보상 청구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고민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사 중단. 이 공사 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아예 일을 못하는 거죠. 그죠?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뒤로 늘어나야 되고, 전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뒤가 늘어나야 되고, 인정 안 받으니까 자기가 지우고, 여기 당해 계약에서 이 기간 또 일을 못했어요. 자, 그럼 직접비에 대해서 직접비가 어떠한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 직접비에 대해서? 우리 굴삭기 있잖아요. 사람 있잖아요. 이 굴삭기가 이 기간 동안에, 작업 중단된 기간 동안에 놀아야 돼요. 놀아야 된다. 이것을 영어로 우리가 스탠바이를 해야 된다. 스탠바이. 또는 아이들 타임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스탠바이가 돼야 되니까 이때 매출은 안 오르잖아요. 매출은 안 오름에도 불구하고 원가는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작업인부 같은 경우에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내가 계속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작업인부에 대한 비용도 우리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작업인부의 비용은 뭐 들락날락 할 거고, 굴삭기도 내가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거고, 이 굴삭기를 내가 구매한 내 장비다라고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일어나잖아요. 이 감가상각 비용을 내가 못 받잖아요. 매출로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 예를 들면 10명이 1,000원을 받아야 10명에 대한 그 인건비를 총단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못하니까 매출이 줄지 않겠습니까? 매출 줄게 되면 인건비를 충분히 내가 보상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도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사비를 보면 직접 공사비는 작업에 따라서 막 흔들리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원가 축이고, 이게 이제 시간 축이라고 하면, 기간 축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작업을 하든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간접공사비는 그렇지 않아요. 간접공사비는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좀 고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경향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간접공사비도 크게 보면 두 가지는 나눠요. 하나는 뭐냐면 time related cost, 이거 뭐냐면 시간이 가면 그대로 발생하는 비용. 그 다음에 job related cost, 이거 뭐냐면 작업과 연동돼서 발생하는 비용. 이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사업자 고민해봐야 될 거고, 이 time related cost는 작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여기 비용이 발생을 해요.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발생된 time related cost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작업 중단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주제를 바꿔서 이제는 소송을 하건 아니면 클레임을 하건 이렇게 해야 대법원의 판단을 피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